저도 최근에 이런 협박을 받았잖아요. 공달님, 마약하시죠? 꽃으로 덮은 마약 호빠. 안녕하세요, 공달입니다. 원래 이런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은 노딱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는데 요즘 자꾸 이 마약에 대해서 공달님의 생각을 풀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마약에 대한 정보보다는 그 유해성에 대해서,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끼고 겪었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풀어볼 테니까 혹시라도 이 마약에 호기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영상 꼭 봐주세요. 최근 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의 마약 폭로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. 내 남자친구는 약쟁이다. 캐비넷에 주사기가 있다. 우린 같이 약을 했다. 이런 게시물을 올렸다가 한 이틀 뒤인가? 그 게시물을 싹 다 지우고, 여러분 이거 다 없는 이야기예요. 정신과 약 먹고 멍한 상태에서 남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홧김에 올린 이야기고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. 뭐 이런 해명글을 올렸는데 뭐 어찌되었든 간에 그 인플루언서의 남자친구, 연예인이에요. 그분은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해요. 이 해당 인플루언서의 행동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부분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거든요. 본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이겁니다. 지금 당장 제가 입만 열어도 실형을 갈 친구들이 수십 명이에요. 뭐? 너 따위가 마음만 먹으면 감옥에 보낸다고? 네가 뭐 검사도 아니고 일개 유튜버가 무슨 개소리냐 하실 것 같은데, 자, 그렇다면 음지의 중심, 유흥의 메카인 역삼동과 논현동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이 논현동, 역삼동에 거주하는 화류계 사람들이나 불법화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끼리끼리 맺어져 있거든요. 친구 목록을 보면 문신돼지, 호빠선수, 업소 아가씨, 영업신, 보도실장, 콜떼기, 템프로 부장, 법방 BJ, 페이스북을 보면은 함께 아는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겹치고 외모, 스타일 다 비슷합니다. 아가씨들이나 선수들은 서로 상대의 가게에 놀러가서 친해지고, 유흥업소 부장들은 주 손님 고객층인 문신돼지 불법충들과 친해지고, 문신돼지 불법충들은 자기가 안 쳤던 아가씨들과 친해지고, 서로 이 가게 저 가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그들만의 커넥션, 인맥이 형성된단 말이에요.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인들과는 돈 씀씀이도 다르고 활동 시간도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.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,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, 잭스, 수면제 이런 것들에 빠져 살다 보니까 쾌락의 권태를 느끼고 공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. 언제부터인가 술을 마셔도 별 감흥이 없고 마음에 드는 섹시한 이성을 만나서 하룻밤 잠자리를 가져도 갖고 나면 허무하고 공허해지고, 그렇게 그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쾌락을 찾다가 결국에는 이 마약까지 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한번 이 뽕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. 마약이 주는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. 정말 돈을 다 쓸 때까지 그걸 끊기가 매우 어려워요. 그리고 또 무슨 좋은 거를 공유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권해요. 왜냐면 내가 마약을 하는 걸 누군가 알아? 그럼 그 상대방도 마약을 먹어야지 내가 안심이 되니까요. 뭐 공범을 만들어 놔야지 안심이 될 거 아니야. 그리고 정말 한심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마약을 하는 게 그걸 또 멋있다고 생각해요. 딱 봐도 애가 좀 행동이 굼뜨고 어눌해서 야, 너 혹시 약하냐?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딱 말하진 않지만, 나는 이렇게 퇴폐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이다, 논현동 일진이다, 이런 자아도취에 빠지는 애들이 있는데 정말 이건 그 끼리끼리만의 착각이에요. 일반인이 볼 땐 그냥 지능이 모자라 보이는데 마치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가는 척 폼 잡고 있죠. 그리고 이런 약쟁이들의 공통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질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실종된다고 하죠. 허구한 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유흥업소 쇼파 사진, 클럽 사진, 미용실에서 머리 박고 있는 사진 올리던 애가 어느 날 SNS에 업로드를 안 해?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마약으로 잡혀간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관련된 지인들이 모두 비상이 걸려요. 보통 경찰들이 마약 수사할 때 한 명을 잡으면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으로 대화 목록 따고 동선 따고 그 동선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서 마약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가져오거든요. 왜냐면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그 마약을 판매한 사람, 배후에 있는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, 그러려면 당연히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하고 주변 지인들부터 하나하나 조사해야 되니까요. 문자, 전화, 카톡 내용 다 낱낱이 수사해서 자주 만나고 함께 클럽 다니던 지인들을 한 명 한 명 조사하고 털기 시작하죠. 그래서 이런 약쟁이 애들이 한 명 사라지면은 어느 순간 그 주변 지인들도 하나 둘 안 보이게 돼요. 일단 수사망에 들어온 사람이 한 번이라도 마약을 했으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게, 사람 털마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이 다르거든요.
머리카락, 모발 같은 경우는 6개월, 겨드랑이 털, 음모털 같은 경우는 보통 2, 3년, 길게는 막 4년, 5년까지도 계속 그 마약 성분이 검출되거든요. 그 5년 동안을 늘 불안함 속에서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? 온몸에 털을 밀거나 왁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요? 수사망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온몸에 털을 싹 다 밀어버려요. 그것도 여자가. 경찰, 검사들에게 나 마약했다 이렇게 외치는 꼴밖에 안 돼요. 더 집요하게 조사받겠죠. 동방신기 멤버 중에 한 명도 온몸의 털을 싹 다 민 다음 마약 안 했다고 박박 우기다가 결국 항문털 때문에 걸렸잖아요. 이 얼마나 쪽팔려요. 그래서 이번엔 잡히겠다 이렇게 미리 예감을 하는 친구들은 잡히기 전에 먼저 그냥 자수를 합니다. 그래서 누가 마약으로 잡혀갔다 이런 소문이 나면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 잡혀서 없어지는 무리, 그리고 다 함께 자수하는 무리,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어지거든요. 마침 인터넷에 좋은 사례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. 마약 초범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? 작년 초부터 만났던 남자를 통해 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당시엔 마약의 종류도 몰랐고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도 없어서 제가 그때 흡입하던 게 떨인지 허브인지 모르겠어요. 이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도 남자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.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며 1년을 만났습니다. 그리고 2달 후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 K를 5회 정도, 캔디를 2회 정도, 허브를 2회 정도 하였습니다. 그런데 며칠 전 지인이 신고를 당해 현재 조사 중인데 그와의 카톡 내용에서 제가 걸릴 것 같아서 자수를 할까 합니다. 참고로 저는 초범입니다. 이 상황에서 자수를 하게 될 경우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? 자수를 해도 폰 압수를 당할 수가 있나요? 조사 과정에서 저의 최근 이전 경로도 경찰들이 조사하나요?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1년 동안 신나게 마약을 즐겨놓고 주변 지인이 잡혀가니까 무서워서 자수하고 싶다 이 얘긴데, 그래서 자수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. 초범인데 자수를 하면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져요. 그 대신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약물치료 클리닉을 받고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.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잡혀가면 갑자기 자수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, 클리닉을 다녀야 된다, 이런 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저 이제 마약 끊고 정말 새 사람 되겠습니다. 막 환자복 입고 나와서 SNS에 글 올리는 애들이 있는데 응원해줘야죠. 근데 그러면 대체 잡혀가는 애들은 왜 잡히는 걸까요? 자,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하고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제가 재작년에 이 노는 둥 로맨스2라는 영상에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, 헤어진 연인이나 주변 지인들의 신고가 99%예요. 아무것도 모르고 자수하기 전에 잡혀가는 거죠. 이번에 터진 그 서민재, 남태현 마약 폭로 사건도 그렇잖아요. 남태현이랑 나는 뽕쟁이다. 회사 캐비닛 보세요. 주사기 있어요.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죠. 참 남녀 사이라는 게 만날 땐 덧없이 행복하다가도 수틀리면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공유하다가도 헤어질 때는 둘도 없는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도 보통은 페이스북에 자격글을 올린다거나 내 주변 지인들에게 흉을 보는 정도에서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데, 서민재님의 저런 경우처럼 헤어지고 나서 욱한 마음에 너 주제에 감히 날 버려? 그래 어디 한번 좆대봐라 하고 정말 둘만 알고 있었던 상대방의 치명적인 단점이나 흠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화류계 바닥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로 헤어진 다음에 찔려서 잡혀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그렇게 해서 한 명이 잡혀 들어가면 엮여있던 모두가 조사받는 거고요. 이런 건 남녀 관계 문제에서 뿐이 아니라 그냥 형 동생 하던 사이에서 사소한 돈 문제, 감정 문제 때문에 틀어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애초에 약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 기복도 굉장히 크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잖아요. 언제 그 기분이 뒤바뀔지 몰라요. 결국 마약을 한다는 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날 찌를 수 있는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늘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억지로 착한 척 해야 되고 얼마나 큰 리스크예요 이게. 저도 최근에 이런 협박을 받았잖아요. 공달님 마약 하시죠? 꽃으로 덮은 마약 호빠. 강남바닥 좁아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고 보세요. 내가 조사해서 너의 마약 흔적을 발견하면 널 조져버리겠다. 이런 말이잖아요.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저부터도 만약에 제가 예전에 호기심에서라도 한 번 약을 했다면 이렇게 박제는커녕 꼼짝없이 얼마를 원하세요? 이랬을 거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무서운 건 마약은 도박과 비슷하게 한 번 빠지면 정말 끊기가 어렵습니다. 진짜 걸리면 좆되는 공인들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마약을 하고 이미 수차례 전과가 있어도 끊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마약이에요. 세상에는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고 대중적인 게 마약하고 도박이죠.
둘 다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웬만한 의지로는 끊을 수 없고 서서히 내 인맥, 내 자산, 내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. 마약이 마약인 이유는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마약인 거예요. 진짜 본인 인생을 조지는 건 괜찮은데 제발 주변 지인들 앞에서 폼 잡고 이런 거 좀 권유하지 마요.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만약에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너 약 한번 해볼래? 이거 하면 기분 좋아져. 이딴 말을 하잖아요. 제가 합의금 5,000원까지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귓방망이 한 대 때리세요. 아니 그냥 귓방망이 한 대 때린 다음에 맞은 애가 폭행죄로 신고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. 그러면 나는 너 마약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맞대응하세요. 아마 꼼짝도 못할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린 말들이 어떤 말인지 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.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